9장은 그 순차 논리 회로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설계하는 겁니다. 카운트. 네,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번역을 숫자를 헤아리는 해로 개수기, 계산한다는 개자에다가 숫자 써서 개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실제로 뭐 현장에 가시면 카운트라고 그냥 영어로 그냥 많이 씁니다. 그냥 카운트 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굳이 뭐 번역한다면 이제 개수기라는 거죠. 자, 개수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이싱크러너스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싱크러너스 카운트. 이거 우리가 비동기식이라고 그랬죠. 비동기식 카운트하고 동기식 카운트. 자, 카운트에 대한 거는 저번에 우리가 해로 해석하면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뭡니까? 컨트롤 값 1로 주면 값이 0, 1, 2, 3, 4, 5, 6, 7, 8 증가하고 출력이. 그죠? 그 다음 C를 갖다 0으로 만드니까 5, 4, 3, 1 거꾸로. 그죠?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해갖고 뭐 우리가 한번 해석한 적 있죠? 그 해로가 바로 개수기입니다. 개수기. 자, 그럴 때 오늘 일단 실제로 많이 쓰는 카운트는 동기식 카운트. 동기식 카운트는 뭐냐면 클락이 있어야 돼요. 클락이 있어갖고 클락의 엣지에서 값이 0에서 다음 엣지에서 1로 올라가고 다음 엣지에서 또 2로 올라가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동기식 카운트. 그래서 동기식은 뭐냐면 클락이 있다는 뜻입니다. 클락이 있어갖고 클락의 엣지에서 값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동기식이고요. 그러면 비동기식은 뭐냐면 클락하고 상관없이 그냥 출력이 나오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비동기식부터 실제로 많이 쓰는 건 동기식인데 먼저 비동기식이 뭔가를 이해하고 이제 실제로 설계는 우리가 동기식으로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9장 글 보기 위해서 먼저 교과서 어디를 보느냐면요. 37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교과서 그림이 조금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릴게요. 무슨 클락을 쓰면 우리 저번에 T 프리플라 공부했죠. T 프리플라 공부. 자, 동기식 카운터하고 비동기식 카운터가 자, 클락은 다 아까 뭐 말이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동기식이나 비동기식 클락은 있어야 됩니다. 클락에 있어야 되는데 동기식 비동기식 차이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락이 요 프리플라이에 가해지는 클락하고 여기에 가해지는 클락하고 이게 서로 다르죠. 요거는 요 클락은 여기만 가해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출력을 요 다음 단에 클락을 가해주고 있죠. 그죠? 같은 클락이 아니죠. 요 클락하고 요 클락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럴 때 비동기식이라고 해요. 비동기식. 동기식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볼 동기식은 클락을 여기 가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다. 요 클락이 여기도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 클락이 여기도 가해지고요. 요 클락이 요렇게 연결했을 때 동기식이라고 해요. 파란 거 그리지 마세요. 비동기식일 때는 검정색 가지고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동기식을 주로 이제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 클락을 여기도 가하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공통으로 다 가해주고 있죠. 이럴 때가 동기식이란다. 그래서 동기식, 비동기식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동기식이죠. 이렇게 클락, 이쪽 클락하고 이쪽 클락이 다 다르잖아요. 클락 소수가. 이럴 때는 비동기식이라고. 자,
우리는 T 프리플랍이 어떻게 동작한다고 기억나십니까? 프리플랍 우리 4가지 공부할 때 T 프리플랍 어떻게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T 프리플랍은 T에 0이 들어오면 뭡니까? 요 T가 0일 때는 요게 Q고 요걸 Q0라고 그랬나요? 앞에 QA라고 그랬나요? QA 요걸 QB 요걸 QC 요걸 QD.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QA의 바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자, T 프리플랍은 T가 0이면 아무리 클락이 들어오더라도 출력이 안 바뀐다고 그랬죠? 안 바뀝니다, 출력이. 거기에 반해서 T가 1이면 클락이 들어오면 요 값을 어떻게 해? 토글. T가 토글이라는 뜻이잖아요. 토글이 뭐냐면 과거에 1이었으면 0으로 바뀌고 과거에 0이었으면 1로 바뀌는 프리플랍이 T 프리플랍이에요. 맞죠? 왜? JK 프리플랍을 갖다가 J하고 K를 같이 묶어가지고 만든 게 T잖아요. 그죠? 그래서 T 프리플랍은 뭐의 약자냐면 T는 토글 프리플랍이에요. T가 1이 들어오면 출력값을 계속 클락의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값을 뒤집어요.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뒤집는 프리플랍이 토글 프리플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림으로서 타이밍 다이그램으로 우리가 요는 헤로돈 다 이제 타이밍 다이그램으로 설명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게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상태가 16개 필요합니다. 16개. 이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여기 한 주기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16, 17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 QA, QB, QC, QD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게 클락이고, 그 다음에 QA. 자, QA 그려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클락이 들어오죠. 클락이 들어오면 T가 1이, 이거 전부 다 1로 묶여있죠. 그죠? 전부 다 1이니까 무슨 모드로 만들어놨어요? 토글 모드로 만들어놨죠. 토글 모드 만들어놨으니까 QA, QB, QC, QD가 전부 다 막 0으로 우리가 초기화시켜놨다고 그럽시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QA, QB, QC, QD가 있는데 출력을 전부 다 우리가 첫 번째 엣지가 들어오기 전에 클락을 갖다 전부 다 이 출력을 갖다 다 0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다 0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0. 그 다음에 QC도 0으로 만들어놓고 QD도 자, 첫 번째 요 엣지에서 동작하죠. 요 엣지에서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이걸 갖다 0으로 만들어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0, 0, 0, 0이다. 자, 먼저 QA부터 해봐요. QA는 어떻게 돼요? 출력이. T 프리플랍인데 1로 만들어놨으니까 요 값이 클락이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값이 0이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0이었는데 T가 1인데 엣지가 들어오면 1로 바뀌죠? 1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또 엣지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이었으니까 뭐로 바뀌겠어요? 다시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엣지를 갖다 미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나중에 그림 그리기와.
그림을 너무 크게 하니까 완전 힘이 드네. 자, 이제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돼?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값을 톡으로 하면 되죠. 갔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뭡니까?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그죠? 그 다음 다시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자, 됐죠? 이거 문제 없죠? QA는 계속 톡을 못 하니까 1, 0, 1, 0, 1, 0, 1, 0 계속 되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요 클락의 주파수를 뭐 한 거예요, 이게. 요 주파수에 두 개 들어올 때마다 펄스를 하나 발생하는 거죠. 이게 무슨 회로냐, 결국 2분조 회로입니다, 그죠? 주파수를 2로 나눈 회로죠. 100Hz가 들어오면 50Hz 출력이 나오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QB는 요것도 토글 모드로 만들어 놨어요. 토글 모드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클락이 누가 들어요? 요 QA의 반전된 입력이 요 클락으로 들어오고 있죠. QA가 안 들어옵니다. QA의 바입니다. QA의 바. QA 바니까 자, 요걸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QA 바가 들어오니까 자, 엣지가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엣지. 요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QA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 클락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QA의 바잖아요, 그죠? QA의 바니까 언제 엣지가 생깁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라이징 엣지를 원하잖아요, 그죠? 라이징 엣지가 생기는 순간이 언제? 요거는 폴링 엣지죠. 다시 이렇게 바뀌니까 라이징 엣지가 이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징 엣지 되는 순간은 뭐냐면 QA의 언제? 이때죠. 폴링 엣지. 자, 그래서 폴링 엣지 때 QA 여기에 라이징 엣지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QA의 폴링 엣지에서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토글 어디까지? 그죠? 토글. 자, 다시 현재 여기서 토글, 여기서 토글, 쭉 가다가 여기서 토글, 여기서 토글, 여기서 토글, 여기서 토글, 토글. 자, 이 파란 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QA가 들어 여기까지 QB를 만들어냈죠. QB가 들어왔는데 요 QB에 또 뭡니까? 마찬가지로 바 신호가 여기 엣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빨간색으로. 자, 언제 토글 됩니까? 요 QC가 토글 되는 타이밍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바 신호니까 폴링 엣지, 그죠? 요거죠? 요거. QB 폴링 엣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QB의 폴링 엣지 요거죠. 그 다음에 QB 되겠어요. QC는 0에서 시작했어요. 0에서 시작해갖고 여기서 토글 되죠. 자, 그래서 토글, 요소 토글, 그리고 요소 토글. 이제 마지막 QD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0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알 수 있겠죠? 0에서 시작했고, 언제? 요놈의 폴링에서, 그죠? 요게 요놈의 폴링에서 토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에서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0에서 시작했죠. 000이죠. 그 다음에 값이 뭐가 나왔어요? 1, 0, 0, 0. 맞아요? 한 개 증가했죠. 그래서 어느 게 LSB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LSB고 요게 지금 MSB.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바뀌었으니까 000에서 000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0100이죠. 이제 이게 뭐예요? 2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1100. 3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1, 0, 0이죠. 0, 요거 1이죠. 1, 0, 0. 이거는 뭐예요? 4죠. 그 다음에 1, 1, 0. 그래서 한 개 어디 갔나? 5죠. 그 다음에 0, 1, 1, 0. 6이죠. 그 다음에 1, 1, 1, 0. 7이죠. 그래서 쭉 가면 맨 마지막에 요거 15일 때 1, 1, 1, 1. 그죠? 15. 맨 마지막 15. 그 다음에 뭐로 갔어요? 다시 0, 0, 0, 0. 0에서 어디까지 쫙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0에서 15. 그래서 이걸 상태도를 그러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에서 다음 상태 1로 가고, 그죠? 그 다음 상태 2로 가고, 그 다음 상태 3으로 가고, 4, 5, 6, 쭉 가다가 10, 너무 또 14 정도, 13 정도 합시다. 13, 14, 15, 다시 0. 그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계속. 자, 요렇게 동작하는 회로를 우리가 카운터라고 해요. 카운터. 정확하게 하면 위로 헤아리죠. 그래서 카운트업, 업 카운트라고 그래요. 이걸 업 카운트. 그 다음에 0에서 15까지 헤아리기 때문에 상태가 몇 개 있어요. 0을 포함해서 16개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드 16, 모드는 뭐 약자냐면 모듈러스라는 뜻이에요. 모듈러스. 모듈러스가 뭔지 알아요? 모듈러스? 어떤 정수가 있을 때 모듈러스 16, 그죠? C 언어에서 퍼센트 하게 되면 모듈러스 연산자죠. 모듈러스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값이 있으면 이 x를 16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 값이 바로 모듈러스 값이죠. 맞아요? 모듈러스 계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2가 있다. 32를 16으로 나누면 뭐예요? 나머지 값이 0이죠. 32의 모듈러스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듈러스 연산은 바로 뭐냐면 16이라는 값을 나눠서 그 나머지 값을 취하니까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 값은 요거보다 하나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0에서 15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러스, 요게 모듈러스란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뜻입니다. 16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 0에서 15까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0에서 15까지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듈러스 16 업 카운트라고 그랬어. 값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 0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클락이 한 주기가 되기 위해서 클락이 몇 개 들어와야 돼? 16개 들어와요. 0에서, 그죠? 0번째 클락에서 15번째 클락, 즉 16개가 들어오면 뭡니까? 다시 0으로 되돌아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동작하는 게 우리가 모듈러스 16 카운트.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요게 이분주 클락입니다. 입력 클락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2분주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2분주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T 프로펠러 몇 개 썼어요? 4개 썼죠? 그래서 2에 2, 4성. 4개 썼기 때문에 16분주가 나간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주가 될까요? 하나 더 쓰면 2에 5승계가 돼서 뭐가 돼요? 32분주가 돼요. 32분주. 만약에 우리가 4개를 안 쓰고 3개만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3개만 썼다면 결국 출력가 QA, QB, QC까지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7까지 다시 0으로 되돌아가요. 그죠? 8분주가 되겠죠. 예. 만약에 하나만 썼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썼다면 요 클락에 뭡니까? 무슨 출력이 나와요? 이게 2분주죠. 그죠? 2분주. 하나 더 달면 4분주. 하나 더 달면 8분주. 하나 더 달면 16분주. 하나 더 달면 32분주. 즉, 그래서 우리가 이 T 플랍 개수가 N개 있다 그러면, N개 있다 하면 몇 분주? 2의 N분주가 되겠죠. 2의 N분주.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식 업 카운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걸 클락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누구를 가져야 돼요? QA 앞에 나온 거에 바 신호를 갖다가 클락에 가져야 업 카운터가 됩니다. 거꾸로 하면 다운 카운터가 돼요. 다운 카운터. 즉 QA를 가져오면, 반대로 가져오면 다운 카운터가 돼요. 다운 카운터가 반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설계하기는 굉장히 쉽죠. 비동기식 카운터는 그냥 뭡니까? 프리플랍의 출력을 갖다가 다음 단에 클락에다 가져오면 되니까, 그죠? 이거 설계하기는 굉장히 쉽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기식 카운터는 한 개의 클락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출력이 동시에 바뀌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 클락에서, 요 클락에서 요거의 출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 클락에서 요 출력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음 출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출력은 요 클락을 이용해서 또 이 출력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안 맞잖아요. 동기가. 비동기식 카운터의 단점이죠. 그죠? 클락이 들어올 때 동시에 요 출력이 탁탁 일목요연하게 탁 바꾸시면 제일 좋은데, 먼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일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가 요게 최악의 경우이네. 자, 요 클락이 딱 들어올 때, 자, QA가 어떻게 됐어요? 요 클락이 QA가 바뀌었죠? 요 클락 엣지에서 요 QA의 출력이 바뀌었죠? 1에서 0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1에서 0로 바뀐 요걸 받아갖고 다음에 뭡니까? QB가 또 바뀌죠? 이게 동시에 안 일어나잖아요. 클락이 들어오고 요게 바뀌고 요 클락을 받아서 다음 또 QB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QB가 바뀌었어요. QA가 바뀌고 QB가. 그 다음에 요걸 받아서 또 QC가 바뀌죠. 그 다음에 QC 요거 바뀐 걸 받아서 또 QD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걸 내가 확대해서 그리면 맨 마지막 클락 쭈지고 그 다음에 요게 클락입니다. 요 클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QA, QB, QC, QD를 갖다 확대해서 그립니다. 좀 가장해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QA는 어떻게 됩니까? 요 클락이 주어지고 QA가 1로 있던 게 딜레이가 돼갖고 0이 생기겠죠? 맞아요? 딜레이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 다음 QB는 또 요걸 받아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안 바뀌고 또 딜레이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QC. 자, 요걸 받아갖고 또 출력 바뀌니까 또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QD. 요걸 받아갖고 또 바뀌니까 이리 바뀌어요. 자, 그래서 QD가
요 클락이 주어지고 요걸 우리가 TP라고 한다면 딜레이가 얼마큼 생겨요? QD가 바뀌는 거는 요 엣지가 주어지고 하나, 둘, 셋, 넷. QD가 바뀌는 거는 그 개수구죠. 네 번째 바뀌는 거는 4TP만큼 요 딜레이가 생겨요.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고, 요거 바뀌는 타이밍은, 그죠? 플립플랍 개수만큼, 월스트 케이스죠. 월스트 케이스는 만약 N개의 플립플랍이 속하면 NTP만큼 딜레이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요게 타이밍이 이제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식 카운터의 단점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비동기식 카운터가 이렇게 출력 바뀌는 게 매번 다 다르다는 거, 응?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학대에서 보니까 자, 여기서 출력이 뭐가 나왔어요? 아까 전부 다 1, 1, 1,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1, 1, 1, 1.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0, 1, 1, 1. 그죠?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14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0, 0, 1, 1. 또 뭐가 나타나요? 12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0, 0, 0, 1. 또 뭐가 나타나요? 8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막 온갖 상태가 막 학대해서 보니까 그죠? 짧은 순간에. 근데 전자회로에서는 이게 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 전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상적일 때는 전부 다 뭡니까? 15에서 0으로 갔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따져봅시다. 15에서 어디로 갔어요? 15에서 14로 갔죠. 14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야? 12로 갔죠. 12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8로 갔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5에서 0으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징검다리 굉장히 많이 밟아가지고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는 비동기식 카운터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 원치 않는, 이거 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상태가 짧게 나타나고 있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식 카운터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설계하기는 쉬운데 실제로는 뭡니까? 다 우리가 설계하는 거는 동기식 카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돼요. 요렇게 만든 회로가 74393이라는 IC인데요.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도록 만든 내하고 그림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여기 아니고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 393하고 좀 다르죠. 393은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니까 이게 393 IC는 요 회로를 갖다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 의미는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IC 논리 기호로 얘기할 때 같은 회로가 두 개 들어가 있으면 그죠? 하나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내부 모양을. 그래서 지금 그 교과서에 있는 LS393 IC는 요거가 저 회로 모양을 우리 교과서 그림에 있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할 때는 동그라미가 없고 폴링 엣지에서 동작할 때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는 요 16진 카운터죠. 16진 카운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IC가 74LS393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바뀌는 게 요 393은 폴링 엣지 여기에서 값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폴링 엣지에서 라이징 엣지가 아니라 그 폴링 엣지에서 바뀌는 16진 카운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LS393입니다. LS393.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을 붙일 때 여기다가 R, CTR, DIB16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요거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요게 여기 프리퀀시 디바이더라는 뜻입니다. 디바이더. 16진 카운터 요게 모드 16이라는 뜻입니다. 네?
16진 카운터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그 div16이.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 카운트라는 뜻입니다. 카운트. CTR. 카운트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이 뭐냐면 비동기식 카운트라는 뜻입니다. 비동기식.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것 같다. 우리가 asynchronous 카운터라고 그랬죠. asynchronous 카운터. 요거의 동격. 같은 말이 뭐냐면 asynchronous 대신에 리플 카운트란 말을 씁니다. 리플 카운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R은 바로 뭐냐면 리플 카운터의 R입니다. 리플 카운트. 비동기식 카운터의 다른 이름이죠. 리플 카운트. 그래서 RCTR 하면 요거는 비동기식 카운터고 16진 즉 뭐면 모듈러스 16 즉 16진 비동기식 카운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회로가 바로 뭐냐면 74LS393이라는 뜻이다. 74LS393.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는 뭐냐면 업 카운트라는 뜻입니다. 업 카운트. 0, 1, 2, 3, 4가 15까지. 업 카운트라는 뜻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운 카운트입니다. 다운. 반대로 15, 14, 13, 12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는 업 카운트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의미는 뭐냐면 요 네 개의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CT라는 이름을 줬죠. CT. 네 개의 신호에다 CT라고 줬으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 LSB고 그 다음에 이게 LSB냐 MSB냐를 나타내주는 신호가 바로 뭐냐면요. 교과서에 표시 안 돼 있나요? 돼 있을 텐데, 돼 있죠. 여기에 0, 3이라고 돼 있죠. 요거 의미가 바로 뭐예요? 0은 LSB 신호, 3은 MSB 신호라는 자릿수가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4비트 신호를 CT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값이 4개의 신호로 되어 있으니까 값이 0에서 15까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0에서 15까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요게 클리어, 요 클리어 신호가 들어오면 요 CT 값을 뭐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0으로 만든다. 즉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하이, 여기 하이가 들어오면 요 출력 CT 값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요 출력을 전부 다 뭐예요? 0으로 클리어 시키는 입력이라는 거예요. 비동기식 입력이겠죠.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클리어 신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클리어 신호. 요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클리어 신호 어떻게 하면 만들면 될까요? 여기에 비동기식 뭡니까? 클리어, 비동기식 클리어, 여기 비동기식 클리어, 비동기식 클리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전부 다 뭡니까? 연결시켜서 요걸 갖다가 뭡니까? 클리어. 저기 하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출력을 0으로 만들죠. 요 하이가 있으면 요 출력 0으로 만들죠. 요 하이가 있으면 요 출력 0으로 만들죠. 요 하이가 있으면 요 출력 0으로 만들죠. 모든 출력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그게 바로 클리어 단자가 되겠습니다. 네, 클리어. 자, 그럴 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클리어 단자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주는 클락도 독립적으로 가해주는 클락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비동기식 카운터, 16진 동기식 카운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IC가 바로 74LS393이라는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IC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IC로 저게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IC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3학년 2학기 때 아마 이제 이 IC 가지고 회로 연결해서 카운터 설계 만들어가고 측정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리플 카운터는 왜 리플 카운터라고 그러냐면요. 리플이 무슨 뜻이에요? 리플이 무슨 뜻이에요? 리플 영어로 잔물결이라는 뜻이에요. 잔물결. 응? 물결, 우리 그 호수에 가면 바람이 불면 잔잔한 물결이 생기죠. 그 리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플이 왜 했냐면 꼭 서양 사람이 볼 때 요거 탁 바람이 부니까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나 봐. 그래서 리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리플.
클락이 들어오니까 출력이 하나 바뀌고 그 다음 게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이뭐 캐스케이드 폭포처럼 그죠? 폭포가 하나 물 떨어지면 또 다시 떨어져 이렇게 되는 게 꼭 자기네들이 물길 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에이싱크러너스 카운터의 별명이 리플 카운터입니다. 리플 카운터.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R이 리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카운터만 우리가 있으면 이해 n성 카운트 모듈러스 이해 n성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계속 뭡니까? T 프리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 그러면 15진 카운터는 어떻게 만들어? 16진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15진 카운터는 어떻게 만들어? 13진 카운터는 어떻게 만들어?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럴 때를 우리가 트렁케이티드 카운트라고 합니다. 트렁케이트 카운트. 절삭된 카운트 또는 잘린 카운트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트렁케이티드 카운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에서 지금 15가 나오고 다시 0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0에서 12까지만 가고 0에서 12까지 가고 다시 0으로 떨어지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0에서 12까지는 그러니까 몇 진 카운터가 돼요? 0에서 12까지 나오니까 13진 카운터가 되겠죠. 13진 카운터를 만들려면 이 클리어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이 클리어. 이 클리어를 잘 이용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그대로 두고 값이 0 쭉 나오다가 뭐가 나올 때 출력을 다시 12가 나올 때 0으로 다시 만들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12가 나올 때 12까지 나와야 되죠. 12까지 나와야 되죠. 그러면 13 나올 때 13 나오려고 할 때 0으로 다시 탁 클리어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13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13이면 어떻게 돼요? 1, 2, 4, 8. 1, 0가 나올 텐가요? 맞아요? 1, 2, 4, 8 더하기 4 하면 10이죠. 그 다음에 1 더하면 13이잖아요. 그죠? 12까지는 그대로 놔뒀다가 13이 나올 때 13이 나오는 걸 체크하는 거죠. 13이 나올 때를 체크. 자, 그러면 1011이 나올 때 요 엔드 게이트가 뭐가 돼요? 13이 나올 때 1이 되겠죠? 요 1을 어디다가 해줘요? 클릭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에서 1, 2, 3, 4 쭉 가다가 12까지 나오고 13이 나오기가 무섭게 돼요. 13이 나오자마자 뭡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걸려요? 클리어가 걸리죠. 클리어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출력이 전부 다 0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몇 진 카운터 만들어요. 0에서 12까지 나오고 13은 나오기가 무섭게 다시 클리어를 시켜버리니까 13이라는 게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렁케이트 카운터는 우리가 피드백만 그러면 돼요. 이걸 우리가 상태를 체크해서 다시 클리어에다가 피드백을 시켜버리면 뭡니까? 잘린 카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2진, 13진 카운터, 즉 12까지 나오고 싶으면 13을 체크해서 클리어를 가져주면 됩니다. 맞아요? 다음 상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1011 1011 그죠? 네, 요때 요겁니다. 1011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오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때 13이 나올 때 요거 체크하죠. 13이 나올 때 요 상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때 뭐가 돼요? 다 이 색깔 다른 거로 다른 색깔이 없네. 자, 13이 나올 때
출력이 어떻게 돼요? 다 클리어가 되겠죠? 클리어. 네, 클리어. 클리어. 요 클리어. 요거 클리어. 요거 잘못 그렸네. 요거 맞고요. 요거 잘못 그렸네요. 요거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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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클리어. 그러니까 12 나오는 자리에 0이 0으로 가버리겠죠. 전부 다. 여기서 0으로. 한개 상태로 배터리 0일 때 1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게 내가 이걸 값을 잘못 적어놨네. 요게 뭐예요? 1.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내가 헷갈렸네요. 그죠? 요게 0이잖아요. 여기 클락 요쪽이 0이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하는 한 개가 어긋났네.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14. 자, 그러니까 12일 때까지는 그대로 나타나고, 그죠? 12일 때까지는 그대로 나타나고, 13일 때 이걸 다 뭐로 바꿔요? 0으로 툭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맞죠? 다시 그림을 다음 시간에 또 그리려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1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즉 13이 나오려고 하는데 자, 13이니까 여기 이제 1이죠. 그죠? 1이 나오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뭘 했어요? 클리어를 걸어갖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0으로 떨어뜨렸죠. 1이 잠깐 나왔어요. 13이면 그죠? 1, 여기도 1이니까 요거는 상관없죠. 1에서 그냥 0으로 떨어지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1로 나오고 있는 거 1에서 0으로 떨어지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0에서 1로 바뀌려고 하는데 클리어 시켰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잠깐 뭐가 나와요? 펄스가 하나 톡 튀어나오죠. 그죠? 요걸 갖다 아주 짧게 나오는 펄스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글리치라고 글리치. 그래서 비동기식 카운터의 단점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잘린 카운터를 만들게 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글리치가 글리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뭡니까? 13이 나올 때마다 글리치가 하나 톡톡 튀어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FM 수신기나 AM 수신기를 갖다 놓으면 요 주파수로 우리가 튜닝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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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잡음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뭡니까? 전자파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항공기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항공기가 내비게이션 하다가 잘못 오동작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면 휴대폰 끄락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자파 영향을 막자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